함수의 극한인데 먼저 얘네들 한번 정리해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거든요. 그럼 첫 단원이 이제 함수의 극한이거든요. 함수의 극한. 근데 극한이란 말 자체가 이제 뭐를 뜻하는 거냐면 이제 영어로는 리미트를 뜻하는 거 리미트. 리미트를 이제 극한이라 얘기하는데 그 리미트라는 것을 이제 한국말로 좀 얘기하면 한계나 뭐 제한 같은 걸 뜻하기 때문에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한없이 끝까지 한번 보냈을 때 나오는 값이 뭐가 되는지를 보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래서 얘네들 함수의 극한을 먼저 정의를 먼저 해보고자 해요. 먼저 했더니 여기 별 1로 잡아서 먼저 함수의 극한을 한번 먼저 정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함수의 극한. 그럼 이제 함수의 극한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면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어가지고 얘를 y는 이제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 함수를 먼저 그려보고 얘네들이 이제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고 싶은 거냐면 임의의 어떠한 x 고정되어 있는 x로 가까이 보내고 싶었을 때 그 y 값이 뭐가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x로 보냈을 때 보낼 수 있는 그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어디냐면 x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오른쪽으로도 가까이 갈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는 이 왼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걔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극한이라 해서 좌극한이라고 얘기하죠. 좌극한. 좌극한. 그다음에 얘네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극한은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극한이라 해서 뭐라 하냐면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우극한.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극한이라는 것이 아까 영어로 리미트라고 했기 때문에 그 리미트 LIM을 약자로 해서 LIM에 X가 A로 보낼 때 그 fx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는 거고 두 번째 우극한도 리미트를 붙여주시고 X 이게 화살표 붙여서 A를 붙인다는 건 A로 가까이 보낼 때 그 fx가 뭐가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가 자고 뭐가 운지를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좌극한의 특징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서 오는 것은 A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해서 A보다 작다고라고 하는 기호로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극한은 이제 A보다 큰 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A보다 크다는 의미로서 여기다 이제 플러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래서 걔네들이 어떨 때 두 개가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극한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걔네들을 리미트에 어떻게 한다? x가 a로 갈 때 그 fx가 존재한다고 얘기해. 근데 그 존재한다는 것이 얘네들과 가까이 가게 하는 그 항상 무슨 값이냐면 y 값을 구하는 거죠. y 값. 얘네 y 값을 구하는 건데 얘네 가까이 가는 y 값이 알파니까 이 값을 알파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알파의 값을 뭐라고 하냐면 극한 값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극한을 구한 값이어서 극한 값을 얘기하고 얘처럼 하나의 값으로 가는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고 얘기를 한대요. 수렴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보시면 예를 들면 우리 어떠한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있대요. 올라가는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x가 1일 때 얘네들이 뭐가 된다? 3이 된다고 했어. 그럼 얘네들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리미트에 x가 1 마이너스일 때 fx라는 값은 보시면 항상 기준이 되는 게 1이기 때문에 1을 딱 이렇게 수직선 딱 그어주시고 그래서 왼쪽에서 이 1로 가까이 딱 붙이는 거예요. 1까지 딱 붙인 다음에 이 상한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그 점이죠. 그 거기는 y 값이 있는 거야. 그럼 그 y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값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리미트에 x가 1 플러스 fx라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상한색 선에서 이제 이번에는 어느 쪽이냐면 오른쪽에서 이 상하색에 닿도록 이렇게 화살표 딱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얘네들이 그 상하색과 화살표가 만나는 그 점을 잡아서 걔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값이 뭐가 된다? 3되기 때문에 얘는 두 개가 같아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에 x가 1로 갈 때 fx가 뭐가 된다? 3이라고 여기다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괜찮지?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게 얘는 첫 번째 1번 예제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예제도 있냐면 이런 식의 예제도 있다는 뜻이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 올라갔다가 이게 구멍이 뚫려갖고 이게 색칠하고 이게 쭉 가서 구멍이 가는 y는 fx 꼴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이 바로 똑같이 이제 뭐로 잡냐면 이제 x를 2로 잡고 여기를 이제 뭘로 잡냐 1, 여기를 이제 뭘로 잡냐 3으로 한번 잡아볼게. 그럼 이제 똑같이 우리가 두 가지 값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두 가지 값을 구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뭘 구하고 싶냐면 리미트에 x가 2 마이너스일 때 fx 값하고 두 번째는 리미트에 x가 올라갈 때 2 플러스일 때 fx 값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아까? 어, 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2에서 이렇게 상한색처럼 이렇게 수직선을 딱 그는 거야. 수직으로 가는 선. 그으신 다음에 우리 2 마이너스는 아까 뭐라 했죠? 2에서 작은 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작은 쪽에서 여기 상한색까지 있는 선까지 닿았을 때 그 닿게 되는 그 y 값을 읽어서 얘를 1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오른쪽에서 이 2에서 그 상한색까지 딱 닿는 지점까지 딱 가는데 어떻게 돼? 만났더니 그 만나는 점이 3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은 3인 것을 알 수 있고 좌극한 우극한은 존재는 하지만 얘네들 두 개의 값이 같은 것들 안 같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 안 한다고 기억하면 돼요. 극한은 없다.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은 존재는 하지만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세 번째는 또 어떤 것이냐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어서 얘가 y는 이제 fx가 있는데 여기다 여기 있는 지점에서 x가 1의 값이 갖고 여기 구멍을 뽕 뚫어주고 여기 색칠되는 점이 하나 딱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1 되고 얘가 바로 2가 된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 있어?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이 좌극한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하냐? 좌극한은 리미트에 x가 1 마이너스일 때 fx는 어떻게 될 거냐 봤더니 똑같이 1에서 이게 수선을 딱 그 수직선을 딱 이렇게 수직이 되는 선을 그어주신 다음에 왼쪽에서 1에 가까이 가는 값을 딱 그어주게 되면 뭐가 되지? 1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값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값은 리미트에 이제 x가 어떻게 된다? 1 플러스일 때 fx가 되는데 1 플러스도 어떻게 되죠? 이제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이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죠? 1 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두 개 같아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네들 리미트에 x가 1일 때 fx가 뭐가 된다?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 1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극한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궁금한 게 아마 하나 있을 거야.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색칠되어 있는 이 값은 도대체 뭔지가 궁금할 건데 얘는 색칠되어 있는 값은 f의 1이라고 하는 무슨 값? 함수값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고 그얘 같은 케이스는 극한이 존재는 하지만 이게 붙어있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총 세 가지에 있는 예제를 같이 볼 수 있다는 뜻이고 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2번은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2번은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보시면 얘 조금 잠깐만요. 이게 조금 이게 좀 필기가 조금 이쁘게 보이게 잠깐 좀 이게 좀 내리고 잠깐만 얘를 그냥 일로 이렇게 밑으로 옮길게 조금 이쁘게 그다음에 얘도 밑으로 이렇게 좀 옮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면 조금 보기 좀 편하겠죠. 이렇게 옮겨놓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2번을 같이 한번 볼게. 네, 그럼 2번 같은 케이스는 이제 뭐냐면 어떤 것을 보고 싶냐면 2번은 이걸 한번 보겠다는 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함수의 극한이 뭔지를 배웠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극한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이제 무한대로의 극한을 한번 볼게. 무한대로의 극한을 한번 보고자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을 먼저 그려볼 거냐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y로 잡을 거고 y로 잡을 거고 이렇게 x라고 잡아보신 다음에 저희는 x분의 1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fx는 뭐가 된다? x분의 1의 그래프하고 얘기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저희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에 뭐가 있냐면 리미트에 x가 이게 팔자 두 개 동그라미가 있는 것을 무한대라는 뜻이거든요. 얘네들 보시면 이제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CF로 한번 적어두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얘네들 이제 팔자 모양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오른쪽 갔다기 왼쪽 가는 이거를 이제 메비우스 띠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쓰거든요. 무한대라는 의미는 무수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럼 리미트 이제 x가 뭐가 된다?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x분의 1의 값을 먼저 한번 구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x가 무수히 커지는 건데 그럼 이 그래프에서 무수히 크다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가 이 y축의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아니면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무수히 커지는 거죠. 그럼 무수히 커지게 되면 한없이 무슨 축에 가까이 가죠? x축에 가까이 가는데 x축은 항상 y의 값이 뭐가 된다? 0 되기 때문에 우리가 y 값을 구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은 0 된다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번은 리미트의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x분의 1의 값도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했더니 이번에 한없이 작게 가기 때문에도 이번엔 한없이 작게 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쭉. 그럼 얘네들 왼쪽으로 쭉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한없이 작아진다는 거고 얘도 무슨 축에 가까이 가지? 그죠? x축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 x축은 y 값이 0이기 때문에 0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뭐를 기억하시는 게 좋냐면 여기서는 이거 기억하면 좋아. 뭐냐면 이제 무한대를 한번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봤더니 이제 무한대분의 1도 0이고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도 0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억하시면 좋냐면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된다고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빵 하나를 중국 사람들이 나눠 먹으면 못 먹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0이 된다고 생각해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0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세 번째는 이제 리미트에 이제 어떤 것이냐? 리미트에 x가 이번에는 0의 플러스일 때 이제 x분의 1의 값이 있거든요. 그럼 0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0에 가까이 가니까 0이 어디냐면 이 0이라는 말은 x가 0은 이 y축을 뜻하거든요. y축? y축을 뜻하는데 이제 0 플러스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오른쪽에서 얘 내가 이 상색칠한 그 값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그럼 y 값이 어떻게 되죠? 한없이 커지죠.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그 값이 뭐가 된다? 이게 무한대 한없이 커진다는 기호를 쓰게 되고 이 한없이 커진다고 하는 이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읽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도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같은 경우도 리미트에 이제 x가 0 마이너스일 때 x분의 1도 봤더니 0 마이너스는 또 0이라고 하는 이 y축의 왼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도 봤더니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한없이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쓸 수 있고 그 마이너스 무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도 얘기한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걔네들의 두 가지 값을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럼 봐보세요. 그럼 보시면 첫 번째는 1번과 2번 같은 경우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무슨 상태? 그렇지. 얘네들은 수렴. 얘네 두 개는 수렴하고 있는 수렴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얘네들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글자로 이제 숫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커지거나 무수히 작아지기 때문에 그 값이 딱 정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얘처럼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을 수렴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한다? 발산이라고 얘기한다. 발산. 그래서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예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다는 거고 또 여기서 같이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얘네들 아까 우리 뭐라고 했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었죠. 근데 얘는 0을 집어넣으면 0분의 1, 0분의 1이기 때문에 0분의 상수가 되는 케이스는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데 걔를 구별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3번 같은 경우에는 0 플러스 분의 1이기 때문에 0분의 상수는 무한대인데 플러스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기억하면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0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분의 상수는 무한대인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면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좀 더 손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것도 있냐 예를 들어서 지우고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팁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번에는 이런 식의 팁이 있는데 네, 이번에 어떤 꼴이 있냐면 이런 식의 모양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 우리 일명 그 글자 이제 제목으로는 진동이란 말이 있어. 진동. 그 진동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게 y축이 있고 이게 x축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함수의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오락 가락 오락 가락 오락 가락 이렇게 생기는 모양을 우리가 봤더니 얘는 한없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수렴하지 않는 이러한 케이스를 있죠. 그 이러한 케이스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진동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진동. 그럼 이 진동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된다? 발산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 하나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냐? 그 진동 중에서도 이제 감소하는 진동이 있어요. 이 감소하는 진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x축만 그려보게 되면 이게 x축이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 그림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가까이 가 있어? 그렇지. X축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렴하는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극한에 대한 첫 번째 그 용어라고 하는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는데 우리가 한번 가볍게 한번 우리가 식으로 이제 한번 써가지고 다시 한번 밑에가 써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우리 리미트에 뭐가 된다?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라는 것은 크게 뭐하고 뭘로? 수렴과 뭘로 된다? 발산이라는 것을 이제 구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수렴이 되기 위해서는 리미트에 x가 a 마이너스라고 하는 좌극한과 그다음에 리미트에 뭐가 됐다? x가 a 플러스의 fx라고 하는 우극한이 같아야지만 우리가 얘네들이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얘네 같아지는 값이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 값이 알파로 갔을 때 x가 a로 갈 때 그 fx의 값이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알파의 값을 뭐라 한다? 극한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네, 발산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 있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얘네들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그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네, 마지막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의 케이스도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용어들을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객관의 기본적인 첫 번째 내용은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첫 번째가 얘네들이 우리 함수의 객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정의 같은 거.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할 거 없니? 있으면 그 잠깐 마이크 대고 잠깐 얘기해줘도 될 것 같아. 혹시 있어? 아니면 잠깐만요. 채팅 가능한 거 잠깐 넘어가서 거기서 한번 얘기해봐도 돼서 잠깐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니? 없으면 거기다 써줘도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음. 나머지 둘도 괜찮아? 음. 오케이. 그러면 어, 두 번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그럼 얘처럼 이제 함수의 극한은 얘네들 이제 수렴하는 거랑 발산하는 거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봤더니 지금 이제 얘네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항상 모든 극한을 구할 때 얘처럼 항상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구해야 될 것이냐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이제 좌극한과 이제 우극한을 구하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극한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 꼭 이제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보실 거냐 봤더니 첫 번째는 어 거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 1번을 보시면 1번을 보시면 우리가 얘네들 연속 함수가 있어요. 연속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연속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게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양이다 뜻이거든. y는 이제 fx.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값이 이제 뭐가 된다? x가 a일 때 이 값이 뭐가 돼? 알파의 값이 된다고 했을 때 딱 보시면 물어볼게. 얘네를 보면 이제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 만나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하죠. 근데 걔네들이 무슨 값이 돼? 여기 안에 있는 색칠되어 있는 이 값하고 똑같았지. 이 값이 바로 무슨 값? 함수값이지. 그래서 우리는 연속함수일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네들에 있는 그 극한값인 리미트에 x가 a일 때 fx가 뭐가 되냐면 f에다가 a를 집어넣는 값이 알파라고 하는 극한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된다는 뜻이고 이 두 번째 같은 케이스는 이제 뭐가 되냐? 얘네들 연속하지 않는 케이스를 보겠다는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연속하지 않는 케이스를 한번 볼게.
참고로 연습하지 않는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있냐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가 첫 번째는 뭐있냐 1번의 경우는 이제 분수함수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절대값 함수.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가우스 함수.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불연속 함수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되게 잘 다뤄지는 그 내용이 두 개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섯 번째는 합성함수라는 내용이 있고, 여섯 번째는 두 함수의 합차나 곱, 얘네들에 대한 극한이 있는데, 참고로 오늘 할 거는 여기는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만 할 거고요. 저기는 합성함수와 두 함수의 곱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럼 저희 어디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했더니, 네, 1번 같은 경우 이제 무엇이냐? 1번은 이제 분수함수인 케이스를 같이 한번 볼게요. 분수함수. 네, 분수함수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 조사하셔야 되냐면, 얘네들은 분모의 값이 원에는 0되는 값에서 우리가 극한이 존재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리미트에 x가 0으로 보낼 때, 0으로 말고 이걸 1로 보낼 때, 우리가 x 빼기 1분의 1로 이렇게 보도합시다. 얘네들을 이제 분모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어서 x가 1 마이너스와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분의 1 얘는 x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x 마이너스 1분의 1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그림 안 그리고 쉽게 계산하는 거 좀 알려줄게. 잠깐 봐봐. 어떤 거냐면 우선은 둘 다 1을 집어넣으면 0분의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는 맞거든. 이제 무한대는 맞아요. 맞죠? 무한대 이렇게 써놓고, 얘는 1보다 조금 작은 거니까 한 0.9를 집어넣으면 얘는 분모가 음수고 얘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죠. 그럼 음수분의 양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니까 1.1 정도 집어넣으면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양수지, 얘는 플러스였습니다. 얘처럼 얘네들은 아싸리 그냥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가기 때문에 그냥 발산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맞죠? 두 번째 2번 같은 케이스는 이제 뭐가 있다? 2번 같은 케이스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절대값 함수가 있어요. 그럼 절대값 함수는 항상 언제 조사하냐? 얘네들은 이제 절대값 안의 값이 0 되는 케이스. 절대값 안이 뭐가 되는 거? 0 되는 케이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한번 예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냐면 리미트에 x가 2로 간다고 했을 때 얘는 x 빼기 2분의 절대값에 x 빼기 2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얘도 똑같이 이러한 꼴일 때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좌우극한 나눠서 구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좌극한은 리미트에 x가 2 마이너스, 우극한도 리미트에 x에 2 플러스로 자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분모는 x 빼기 분모도 x 빼기인데, 첫 번째 보면 이제 좌극한 같은 경우 2 마이너스가 2보다 조금 작은 값이거나, 그럼 2보다 조금 작은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절대값 안이 음수지. 근데 우리가 절대값 안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x 빼기 2가 된다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2 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2.1 정도 대입하면 플러스죠. 플러스면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약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기 때문에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안 같기 때문에 얘는 극한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지. 괜찮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있는 그 절대감수가 왜 이제 두 개를 쪼개서 계산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봐봤고, 세 번째 같은 케이스는 뭐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 가우스 함수가 있어. 네,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조사하냐면 걔네들이 여기 갖고 있는 어떠한 x는 n이라는 값인데, 그 n이 뭐냐면 정수의 값에서 항상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가 정수가 되는 값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리미트에 x가 3으로 갈 때 가우스 x의 값을 한번 조사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리미트에 어떻게 되냐? x가 3 마이너스, 두 번째는 리미트에 x가 3 플러스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에 있는 이제 가우스 X, 얘네들에 관한 가우스 X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제 어떻게 구하고자 했더니, 첫 번째는 3-는 이제 3보다 조금 작은 값이기 때문에 한 2.9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고, 3 플러스는 3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3.1 정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얘네들 2.9에 대한 가우스가 항상 걔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2가 될 것이고, 3.1에 대한 가우스 값은 뭐가 되지? 3이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도 발산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뜻이고, 얘네들도 우리가 가우스의 성질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떠한 가우스 x의 값이 뭐가 된다? n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n보다 커나갔고 x는 n 플러스 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만 같이 기억을 해보겠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제 가우스 함수도 봤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불연속 함수 같은 건 어떻게 하냐? 이제 불연속 함수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불연속 함수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불연속 함수. 불연속 함수는 어디서 조사하냐? 얘네들은 불연속점에서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연속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의 모양을 봤더니 첫 번째처럼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얘가 구멍이 뿡 뚫려 있고 얘가 색칠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대요. 이렇게 되는 거 y는 fx. 그럼 얘도 이제 뚫려 있기 때문에 불연속 함수 맞거든. 근데 얘는 왼쪽에서 가는 거하고 오른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극한이 존재하는 케이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가 구멍 뻥 뚫리고 색칠하고 쭉 내려가서 y는 fx가 있다는 뜻이야. 맞죠? 여기가 x는 a, 맞지? x는 a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럼 얘도 불연속 함수긴 한데 왼쪽에서 가는 값하고 이제 오른쪽에서 가는 값이 어떠죠?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 모양이 얘네처럼 이제 붙어 있는데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경우도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고 얘처럼 아예 찢어져 있는 케이스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응. 우리 하나만 더 본 다음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그럼 저희 3번까지 썼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4번의 식을 한번 보게 되면 네, 4번의 식은 이제 간단하게 뭐냐면 이제 함수의 뭐를 보고 싶냐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있어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건 제일 간단한데 증명은 사실 못해요. 증명은 얘네들 증명을 해서 이제 대학교 과정 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은 못하고 이제 어떠한 식의 내용들이 있는지 보고자 했더니 첫 번째가 전제 조건이 이제 리미트에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뭐가 된다? 알파의 값이 있고 그 리미트에 뭐 x가 a로 갈 때 이제 gx의 값이 이제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럼 얘네들이 알파로 가고 이제 베타로 간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무슨 말이죠? 그렇지. 이제 한 점으로 가기 때문에 뭐 한다? 수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수렴. 수렴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 그 얘네들이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1번이 무엇이냐? 리미트에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우리가 k의 fx라고 하는 거는 k가 앞으로 빠져서 k 알파라고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미트에 이제 뭐가 있다? x가 a로 갈때 fx의 플러스 마이너스 gx처럼 두 개의 덧셈 뺄셈도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분배를 시켜서 얘네들이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쓸 수 있다는 거. 그럼 세 번째는 리미트에 x가 a로 갈 때 fx gx. 얘는 곱도 이렇게 하나씩 분배가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고 네 번째는 리미트에 x가 a로 갈때 gx분의 fx 쓰는데 나눗셈도 분배가 되니까 베타분의 알파라고 쓸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항상 우리의 모든 분모의 값은 0이 되면 안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단 간단하게 이제 예제를 보시면 예제는 이런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제가 어떤 것이냐 만약에 리미트에 x가 a로 갈 때 fx가 2고 그럼 리미트에 이제 x가 a로 갈 때 gx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이 같은 경우 어떻게 구하냐 리미트에 x가 a로 갈 때 fx gx 빼기 2fx 플러스 gx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냥 숫자로 잡고 생각해서 풀면 돼요. 첫 번째는 f 지니까 두 개를 곱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f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f의 값 2. 그다음에 플러스를 쥐기 때문에 플러스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 빼기 4 빼기 1이니까 빼기 7의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극한의 성질을 같이 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잠깐 채팅창 넘어가서 한번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겠지? 그럼 보시면 음, 여기까지 좀 괜찮니? 음, 정일이랑 중량이랑 잠깐만 그럼 같이 한번 이제 드디어 계산하는 법도 한번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의 극한 성질 이제 딱 절반에서 오늘 할 거예요. 딱 절반 했는데 그럼 먼저 이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했는데 이제 직접 우리가 극한을 손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5는 극한값을 계산해 볼게요. 네, 극한값의 계산이란 말은 극한이 존재하는 케이스를 보겠다는 건데 우리가 극한이 존재하는 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확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확정형. 그 확정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리미트 옆에 들어가는 함수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걔네들 극한값이 똑같은 값만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확정형인데 우리가 대표적인 확정형이 뭐 있냐면 바로 이게 있어요. 뭐 있냐면 무한대분의 상수가 아까 뭐라고 했지? 그것이 0이라고 했죠. 근데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인 케이스가 대표적인 확정형인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얘처럼 이제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 플러스 1분의 3을 보시면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해도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3이니까 0대는 첫 번째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도 리미트에 뭐가 된다? x가 무한대로 했을 때 얘네들은 x의 제곱 빼기 1분의 5라고 하면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거든요. 근데 1을 빼도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분의 5니까 이 값도 뭐가 된다?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뜻이야. 그처럼 항상 함수가 뭐가 들어가는지 간에 항상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확정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참고사항 하나 기억할 게 우리가 무한대분의 상수가 0이었으면 아까 하나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거냐면 0분의 상수는 뭐였죠? 그렇지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먼저. 첫 번째는 그 확정형 꼴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 이제 이번은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이제 부정형을 볼 거예요. 네, 부정형이라는 의미는 뭐였냐면 이제 함수에 이제 정해지지 않던 정해지지 않은 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의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걔네들 들어가는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얘네들 값이 지네들 극한 값이 멋대로 나오는 값을 이제 부정형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부정형 총 네 가지를 공부하게 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은꼴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두 번째 꼴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는 것도 있고 네 번째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하는 총 네 가지 꼴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제 1번은 우리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은꼴부터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 은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리미트에 이제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 제곱 빼기 4. 그럼 얘를 2를 분자분모에 집어넣으면 2 빼기는 0이고 4 빼기 4도 0이니까 0분의 0꼴 되겠죠. 이런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0분의 0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0분의 0꼴은 크게 우리 두 가지 꼴로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 무슨 꼴이냐면 다항식으로 위에 있는 이식처럼 다항식으로 예제처럼 다항식으로 된 꼴이 있고 두 번째 니은 같이 이제 뭐가 있냐면 니은은 이제 무리식 꼴이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항식 꼬리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고자 하냐면 얘네들을 인수분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식을 약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입해서 문제 푼다는 것을 첫 번째 다항식 꼴이고 이제 무리식 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분자분모 상관없이 무조건 유리화를 무조건 시키셔야 되고
그럼 유리화를 시킨 다음에 약분이 되는 숫자가 생기거든요. 그럼 약분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 같은 경우 먼저 풀게 되면 얘는 다항식꼴이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시켜야겠죠. 그래서 얘는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여기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하고 x 플러스 2가 되고 x 빼기 예쁘게 샥둑샥둑 지워지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4가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다항식꼴을 문제 푸는 방식이 될 것이고 이제 무리식꼴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식도 있을 것 같아요. 무리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한번 써볼까요? 한번 보시면 리미트에 이제 x가 1로 갈 때 뭐가 있냐? x 빼기 1분의 루트에 x 플러스 1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랑 볼게요. 2라고 써도 2는 맞아. 루트 2라고 써볼게요. 루트 2. 그럼 얘 같은 케이스도 이제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1을 집어넣으면 이제 분모 0이고 분자 0이니까 0분의 0꼴 맞죠? 얘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 리미트에 x가 1로 가는 가정하에서 x 빼기 1 잡아주시고 루트의 x 플러스 1 빼기 루트 2가 되고 유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하시냐면 조심할 거는 루트의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인데 진짜 실수 많이 하는 거 분자만 곱하고 분모 안 곱하는 거 왜냐면 분모를 항상 곱하는 연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분모를 항상 곱해야 된다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봤더니 x 빼기 1에 루트의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얘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되면 당연히 x 빼기 1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럼 x 빼기 약분되고 얘네들 1을 집어넣으면 루트 2가 두 개이기 때문에 2 루트 2분의 1의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0분의 0꼴을 구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이냐면 이제 두 번째 꼴에도 있어요. 두 번째 꼴. 네, 두 번째 꼴은 또 이제 뭐가 있냐? 이제 두 번째 꼴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게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예제는 어떤 것이냐면 당연히 무한대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겠죠.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4x 값을 넣으면 우리가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에다 1 더하면 무한대고 무한대 제곱하고 4 무한대도 무한대니까 두 개 더하면 무한대지. 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원래 어떻게 푸냐? 원래 푸는 정석분위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답니다. 분모의 최고차항 나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 봤더니 분모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와 상수항 중에 최고차는 2차가 되겠죠. 얘처럼 얘네들 전체를 x제곱, 얘도 x제곱, 이제 x제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간 상태에서 첫 번째는 1이고 두 번째는 x제곱분의 1이고 세 번째는 1이고 네 번째는 x분의 4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한대분의 1은 0 될 것이고 무한대분의 4도 0 되겠죠.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그 남는 것은 1분의 1이니까 답은 1 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처럼 이렇게 구하는 건 정말 엄청나게 옛날 방식이고 저희가 이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를 간단하게 문제 푸는 방식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딱 그림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이런 식의 역삼각형 모양. 첫 번째가 역삼각형 모양. 두 번째는 이게 직사각형 모양. 세 번째는 이게 정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이제 가운데를 쫙 그어볼게. 그럼 이거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얘네들은 이제 분자의 차수가 누구보다 클 때?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 두 번째는 이제 얘네들 어때? 두 번째 얘네들 두 개의 차수가 어떨 때?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같아지는 케이스가 되고. 그래서 얘네 보시면 먼저 해놓고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분자가 더 차수가 클 때, 그럼 두 번째는 언제? 같을 때, 세 번째는 누가 더 클 때? 분모가 더 클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 봤더니, 첫 번째 같이 이제 분자가 무조건 크게 되면 이 값은 무한되거나 마이너스 무한주 중에 답이 나온다는 거. 두 번째 우리 봤더니 차수가 같은 게 봤더니, 여기는 예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얘네들 차수가 같기 때문에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큰 값은 뭐가 되냐면 이 최고차들의
개수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모 분자의 최고차 개수비. 분모 분자의 최고차 항의 개수비가 될 것이고 분모가 넣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0 된다고 기억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이냐? 예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제를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예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이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얘도 1차고 얘도 1차이기 때문에 위에 차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비니까 3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리미트에 이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가 x 4제곱 빼기 x 제곱분의 x 세제곱 빼기 5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대요. 얘는 분모는 4차인데 이제 분자는 3차이기 때문에 아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아래가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 뭐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에서 우리는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세 번째 케이스는 바로 무엇이냐? 세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 케이스는 바로 무엇이냐? 이제 무한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꼴. 조금 길다고 해서 이제 지금은 늘어져가지고 졸면 안 되겠지. 얘네들 이제 거의 반 이상 이제 3분의 2 이상 했으니까 좀 참고 이제 어떠한 식의 내용인지 확인해 보면서 가야 되겠지. 여기서 조금 졸아버리면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럼 x가 무한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루트에 이제 x의 제곱에 플러스 3x 빼기 x가 되는 게 대표적인 무한대 빼기인 것 같아. 왜냐하면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고 3 무한대도 무한대인데 걔네들 루트를 씌운다고 해도 무한대 값이 엄청나게 큰 값이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고 빼기 무한대를 뺐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거기에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를 해주실 거냐면 얘네들 이제 어떻게 풀 건지를 볼 건데 참고로 얘네들도 크게 문제 유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1번은 얘네들 이제 어 얘처럼 이제 무리식꼴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무리식꼴로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꼴 두 가지가 있어요. 다항식꼴. 첫 번째 이제 무리식꼴은 어떻게 문제를 풀 건지 봤더니 얘네들의 분자 분모 상관없이 무조건 유리화를 시켜주시면 얘네들이 이제 분자 분모의 식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위에 거 여기 위에서 2번에 했던 여기 있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다항식꼴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최고차 항으로 묶어주면 돼요. 묶는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얘네들 이제 이 예제를 가지고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풀게 되면 얘네들 유리화를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원래 있는 식의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3x 빼기 x가 돼 있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유리화를 시킬 거기 때문에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랑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를 시켜서 우리가 유리화를 시켜준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네들은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간 상태에서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분의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3x라는 것도 괜찮겠지. 그럼 봤더니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고 무한대니까 더하면 또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로겠지. 우리는 차수가 봤더니 1차, 2차인데 루트로 튀어나오면 1차겠지. 그래서 차수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최고 차의 개수비를 구해서 뭐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리식꼴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저희가 이제 다항식꼴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항식꼴은 리미트에 어떤 것이 있다? x가 무한대로 왔을 때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5 그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꼴이지 맞죠? 내 같은 경우 우리 아까 어떻게 한다고? 최고차로 묶는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최고차는 뭐가 된다? x의 세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으로 묶게 되면 1 빼기 x제곱분의 3 플러스 x세제곱분의 5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분의 상수 2야 무한대분의 상수 2야 된 상태에서 우리는 얘네들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왔을 때 x 세제곱이죠?
그럼 무한대를 세 번 곱해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세 번째 유형이라고 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도 구할 수 있었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정형의 이제 마지막 꼴이 있어. 마지막 꼴이니까 이 네 번째 거 한번 본 다음에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보자면, 이제 네 번째 꼴은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한대 곱하기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 그럼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이제 봤더니, 무한대 곱하기 0꼴은 항상 얘네들은 뭐를 좀 정리하시는 게 좋냐면 0이 되는 부분이 있어. 0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무한대 쪽이 아니고 0이 되는 부분을 0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게 0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서 계산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시게 되면, 예를 봤더니 우리 첫 번째 봤던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x분의 1에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의 값이면, 봐봐. 우리 아까 0분의 상수는 무한대, 즉 앞에 거는 무한대고 0 집어넣은 뒤에는 0이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0꼴이죠.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0 되는 꼴을 정리를 해주신다. 맞지? 그럼 정리를 해보자 했더니 리미트에 어떻게 된다? x가 0 된다는 가정하에서 x분의 1이 될 것이고, 뒤에 걸 정리했더니 우리가 얘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인데 1을 뺐기 때문에 x 플러스 1분의 x가 될 것이고, x를 이쁘게 약분시키면 리미트에 x가 0 됐을 때 x 플러스 1분의 1이 되기 때문에 0을 집어넣으면 1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우리가 0분의 0꼴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괜찮죠? 그럼 한번 제 채팅창에서 한번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 응. 참고로 우선은 필기는 제가 이따 드릴 거니까 혹시 다 못했으면 이따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상한 거 있는 거, 혹시 이해 잘 안 되는 거, 응. 다 괜찮니? 그러니까 팔이 좀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늦으면 이따가 지금 보고 이따가 이제 내가 필기 보내줄 테니까 보면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 지금 그러니까 아마 쓰면서 보면 진짜 내가 좀 속도가 좀 그 빠른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씩 팔 아프면 우선 좀 지금은 계속 직경에서 계속 보고 이따가 필요할 때 확인해 보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잠깐 팁이 두 개가 더 있거든요. 팁 두 개 잠깐 보고 한 5분 쉬었다가 나머지 거 두 개 볼 테니까 팁 두 개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팁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팁은 우선은 얘네들 문제에서 이제 가우스 기호가 포함되는 극한이 있어요.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그 가우스 함수에 대한 극한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중간에 생뚱맞는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뜻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가우스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가우스의 의미는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 최대 정수니까 우리가 소수를 버린 정수값만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x라고 하는 숫자는 가우스 x라고 하는 정수값과 그다음에 a라고 하는 소수의 값 두 개로 결합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 소수의 값은 양의 소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우스 x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 빼기 a라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쳐가지고 문제 풀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제를 보시게 되면 예제가 이런 식의 예제가 있다는 건데, 어떤 것이냐?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가우스 3x 그다음에 마이너스 x의 값으로 되어 있는 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처럼 우리가 가우스가 들어있는 케이스가 있으면 살짝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우스가 있는 케이스가 있으면 얘를 어떤 식으로 고칠 거냐면 리미트에 x가 a로 갈 때, x가 미쳤나 봐요. 무한대로 갈 때 얘네들은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가우스 x를 어떻게 고칠 거냐면 3x에 그냥 빼기 a라고 붙이면 돼. 얘가 3x라고 해서 3a 쓸 필요 없이 그냥 빼기 a, 그냥 빼기 a, 그냥 빼기 a만 붙이면 돼. 알겠지? 써놓고 마이너스 x라고 시작하고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우리가 얘 봤더니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유리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시킬 건데 유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뭐를 곱하실 거냐. 루트의 x의 제곱 플러스 3x 빼기 a 플러스 x. 루트에 뭐가 되죠?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플러스 x를 곱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리미트 값에 x가 무한대 간다고 썼을 때 네, 그럼 얘네들은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플러스 x 되고 오른쪽은 왼쪽 제곱에서 오른쪽 제곱 빼게 되면 3x에 마이너스 a 되는 거 괜찮겠죠? 그럼 봤더니 얘네도 위에도 1차, 밑에도 1차, 1차니까 차수가 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극한값은 최고 차의 계수비가 돼서 뭐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극한의 값도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한번 박스 한번 쳐놓을까요? 첫 번째 구할 수 있다는 거. 괜찮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 어떤 거냐면, 두 번째 이제 팁은 우리가 지금 무한대로 보내는 건 무조건 무한대로 보내는데 이제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케이스도 있어. 어디냐고?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것의 극한을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뜻이야. 그럼 예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제 예제를 같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더니 예제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제를 봤더니 어 리미트에 리미트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 루트에 x의 제곱에 플러스 3x 빼기 x분의 2의 x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식처럼 풀면 안 된다는 뜻이죠. 맞죠? 왜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는 무조건 무한대로 가는 것만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안 구하고 무조건 무한대로 한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한대로 고치고 싶으면 방향을 바꿔주는 이제 방향 바꾸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곱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새로운 t라고 하는 변수를 마이너스 x로 잡겠다는 거죠. 음. 마이너스 x로 잡겠다는 거는 x의 보호를 반대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얘네들을 그러면 우리 우선은 리미트를 얘를 t로 고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t는 마이너스 x니까 t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맞죠? 그럼 얘는 x값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x값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시면 루트에 t의 제곱 빼기 3t 플러스 t의 마이너스 2t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맞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여기는 원래식을 보면 마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데 얘 이제 t로 고쳤더니 얘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한마디로 얘는 무슨 꼴로 바뀌냐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위아래 차수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1차, 1차, 2차 튀어나오면 1차 차수가 동일하네. 차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은 뭐가 된다? 그렇다. 최고차의 계수비인 1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딱 3분의 2를 했어. 딱 3분의 1을 했고 우리가 일단 남은 게 딱 몇 개냐면 이제 미정계수법과 이제 함수의 결정하는 방식 딱 두 개. 그다음 극한값 대소값 세 개네요.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딱 세 가지 값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까지 먼저 보고 잠깐 한 5분 정도 잠깐 숨 돌릴 시간 들렸다가 볼 테니까 먼저 여기까지 필요한 거 먼저 필기를 해놓으시고 아니면 필기 다 못한 거는 제가 이따가 저 필기를 보여줄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나중에 필기 채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할 테니까 지금 정확하게 7시 4분이니까 딱 7시 10분에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들어왔니? 10분인데 컴백하셨나? 나머지 둘은 정인이는 응, 응. 그럼 이제 마저 이제 세 가지만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그럼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것이냐? 이제는 이제 몇 번이죠? 우리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5번까지 했네. 이제 6번을 보도록 합시다. 6번. 6번 여기다 쓸게요. 6번 같은 경우에 이제 뭐를 볼 거냐? 이제 6번은 이제 극한값의 대소관계라는 게 있어요. 극한값의 대소관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극한값의 크고 작고를 보는 관계를 보겠다는 건데 첫 번째 이제 1번 같은 케이스 1번을 봤더니 이제 fx보다 누가 더 크다? gx가 더 크게 되면 그냥 여기 있는 식에다가 리미트를 붙이시면 x가 a로 보낼 때 fx 그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있으면 당연히 gx가 당연히 큰 건 당연하겠지 맞죠? 당연히 클 건데 리미트를 붙이면 뭐가 붙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등호가 붙는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음.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x분의 1이 있고 x분의 2가 있다고 치면 이제 x분의 2가 더 크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맞죠? x분의 2가 더 큰데 그러다 동일하게 x를 무한대로 취한 다음에 x분의 1과 리미트에 x를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x분의 1을 보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둘 다 뭐가 되죠? 얘도 0되고 얘도 0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등호가 없는 식이라고 할지언정 이제 리미트를 붙이면 등호가 붙는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fx보다 hx가 더 크고 hx보다 뭐가 더 크다? gx가 더 크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붙였을 때 x가 a로 보낼 때 fx 크고 리미트 x가 a로 보낼 때 hx 크고 리미트 x가 a로 보낼 때 gx가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얘네들이 이거는 당연하게 성립하는데 아까 리미트 붙이면 뭐가 붙는다고? 등호가 붙는다고 얘기하겠죠. 맞죠? 네,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 문제에서 여기 있는 값이 알파라고 여기 알파라고 이미 줬어. 그럼 우리가 당연히 알파하고 알파 사이는 뭐밖에 없죠? 그렇죠. 알파밖에 없기 때문에 알파의 값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정리를 우리가 일명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해요. 음. 그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잼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예제를 보면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예제를 보면 만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2에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 적게요. 2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2보다 크고 fx가 작다. 어디냐면 x의 제곱 빼기 1보다 작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리미트에 x가 1로 갈 때 fx를 구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럼 얘네들 문제를 풀고자 했더니 그럼 양변에 이제 원래 있던 식 얘네들 2x 마이너스 2 그다음에 fx 그다음에 크다 그다음에 x의 제곱 빼기 1 있으면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기분 좋게 리미트에 뭐를 붙인다? x는 1 그다음에 얘도 똑같이 리미트에 x가 1 얘도 똑같이 리미트에 x가 1을 붙이게 되면 리미트를 붙였기 때문에 뭐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이 왼쪽 거는 1을 집어넣으면 2에서 2 빼니까 0 될 거고 오른쪽도 1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그렇지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가운데 값도 뭐가 된다? 0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된다?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섯 번째 있는 그 함수의 극한값의 대소관계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또 어떤 것이냐? 이제 일곱 번째. 일곱 번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우리가 모든 수학 과목 중에서 첫 단원이 제일 길거든? 첫 단원이 제일 길기 때문에 첫 단원만 잘 넘기면 이제 거의 한 10분의 1을 넘긴 거니까 첫 단원만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일곱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제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미정계수법이라는 거는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 미정계수는 언제 많이 나오냐면 0분의 0꼴을 구할 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어떤 것이냐? 얘네들은 기본적인 모티브는 두 가지만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1번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집어넣었더니 분모의 값이 0 됐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분모가 0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분모가 0 된다는 의미는 자동적으로 분자도 0이 돼가지고 약분이 된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집어넣었더니 이번엔 분자가 0 됐대요. 그럼 분자가 0 됐다고 해서 분모가 0 될 수도 있기도 한데 항상 분모가 0 된다는 보장이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거든. 예를 들면 그 리미트에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분의 x 빼기 1이면 얘는 분자가 이제 1 집어넣으면 0이지만 분모는 2가 되지. 그래서 2분의 0은 0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얘처럼 분자가 꼭 0이라고 해서 분모가 0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럼 얘를 보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들어가냐면 이 조건만 들어가시면 돼요. 뭐냐면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돼. 그래서 얘처럼 부, 어, 0이 아닌 것분의 0에서 0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꼴이면 무조건 분자 분모가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킬러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무조건 분자 분모가 둘 다 0 되기 때문에 나중에 킬러 문제 풀 때만 조금 신경 쓰고 풀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때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뜻. 그럼 먼저 얘네들 갖다 예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예제가 있냐? 이런 식의 예제가 있답니다. 첫 번째 봤더니 1번. 네, 1번은 리미트에 이제 어떤 것이냐? x가 1로 간다 했을 때, x가 1로 간다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x의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값이 3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아니, a, b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럼 저희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봤더니, 이제 분모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0 되죠. 분모가 0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분자도 뭐가 된다? 그렇지, 0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분자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제 1 플러스 이제 a 플러스 b의 값이 0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 된다는 것도 괜찮지. 그렇죠? 그럼 2번에 푸시려면 2번 같은 경우는 봤더니 2번은 이제 b 대신에 저기 있는 제가 이제 1번에서 만든 식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x 빼기 1 집어넣고 x의 제곱 플러스 ax 집어넣고 b 대신에 마이너스 이제 a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안타깝지만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n수분해가 돼서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얘를 인수분해 시키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x 플러스 a 플러스 1과 x 빼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럼 동시에 이쁘게 슈르르르 지워지고 이제 a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가 되고 그 극한값이 뭐가 된다? 3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1이 될 것이고 그럼 1을 여기다 이쁘게 슉 대입하면 b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처럼 a, b 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된다는 뜻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리미트에 뭐가 된다? x가 1로 갔을 때 뭐가 된다? x 빼기 1분의 루트에 x 플러스 1 플러스 b의 값이 5라고 했을 때 우리가 5가 아니고 a라고 적을까요? a라고 적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a, b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봤더니 얘들 똑같이 1번 해봤더니 이제 뭐가 되죠? 그죠? 분모가 0이 되죠. 그럼 자동적으로 분자도 뭐가 된다? 그렇다, 0 된다. 그래서 우리가 1을 집어넣으면 이제 루트 2 플러스 b의 값이 0이니까 b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2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2번 해보시게 되면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 얘네를 봤더니 리미트에 x가 1로 갈 때 이제 x 빼기 1분의 루트에 x 플러스 1 넣고 이 b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는 뜻이죠. 그럼 무리식 꼴일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유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유리화를 시키게 되면 루트에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랑 얘도 루트에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느킬에서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부모는 x 빼기 1에 루트에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에 얘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x 빼기 1이겠죠? 그럼 동시에 이쁘게 슉 지워지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1을 집어넣으면 2 루트 2분의 1에서 이게 바로 a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b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긴 레이스를 달렸는데, 네, 이제 마지막 파트 여덟 번째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함수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함수의 결정입니다. 함수의 결정. 네, 함수의 결정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걔네들에 있는 극한을 이용해서 함수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크게 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꼴이냐? 1번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하고 0분의 0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꼴 같은 경우 얘네 두 개가 좀 다른 꼴인데 얘네들 그럼 두 가지마다 이제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역할들이 있어요. 역할. 첫 번째 1번을 봤더니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값에 있는 극한을 구하려면 위아래 차수가 어떨 때? 그렇지, 같을 때만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이제 위아래 차수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 fx, 그러니까 함수의 차수를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고차의 개수비가 바로 극한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함수의 차수와 최고차를 구하면 나머지 있는 미정계수를 구하겠죠. 그 나머지 미정계수는 0분의 0꼴에서 구하시면 돼요. 나머지 개수나 상수함들을 다 0분의 0꼴로 구하시면 된다는 뜻인데 우리 한번 이제 예제를 보시면서 이제 어떠한 식의 예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다면 첫 번째는 리미트에 이제 어떻게 하냐. x가 이제 무한 들어갔을 때 우리 x의 제곱 플러스 2x분의 이제 fx가 되고 이 값이 는 1로 돼 있고 네, 두 번째는 리미트에 이제 x가 1로 갈 때 이제 x 빼기 1분의 fx의 값이 이제 뭐가 된다? 2의 값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값을 구하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식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두 번째 식이 0분의 0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식에서 뭐를 본다고 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함수의 차수하고 최고차의 개수를 구할 건데 얘네들이 분모가 2차식이기 때문에 얘네들 두 개가 동일해야지만 극한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왜 제가 네모가 안 쳐질까요? 두 개가 이렇게 동일해야지만 극한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이제 분모의 값이 몇 차죠? 그래서 2차이기 때문에 분자의 값도 2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는 얘네들의 fx가 이제 몇 차? 2차식이고 최고차의 개수비가 1이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괜찮죠? 그럼 저희가 나머지 있는 a하고 b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x가 1인 상태에서 x 빼기 1 놓고 이 fx 대신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값은 이제 뭐가 된다? 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냐? 여기 위에서 얘기하는 이 미정계수 구하는 이 1번식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에 봤더니 이제 1을 분모에 집어넣었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도 자동적으로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1 플러스 a 플러스 b의 값은 0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제 이번에 풀고자 했더니 이제 리미트에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ax를 잡고 b 대신에 마이너스에 이제 a 플러스 1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 분자의 값이 이쁘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인수분해 되면 x 빼기 1분의 인수분해 이쁘게 시켜주시면 x 빼기 1과 x 플러스 a 플러스 1이니까 약분시키고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가 되는데 우리가 얘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 값이 뭐가 된다?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0 집어넣으면 b의 값이 마이너스 1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fx의 값은 x의 제곱에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2가 x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얘네들의 식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유형이 있는데 마지막 이제 2번 유형이 있어요. 2번 유형. 참 6페이지까지 왔죠. 정말 대단해요. 맞죠? 이제 2번 유형이 있는데 네, 2번 유형은 바로 어떤 것이냐? 2번은 바로 0분의 0꼴이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0분의 0꼴 두 개. 네, 그럼 0분의 0꼴이 두 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 문제 꼴을 봤더니 이런 식의 꼴이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얘네들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숫자로 가까이 가는 꼴이죠. 그럼 x 빼기 a분의 이제 fx의 값이 이제 p라고 잡고 리미트에 x가 b로 갈 때 x 빼기 b분의 fx가 뭐가 된다? q라고 했을 때 fx를 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참고로 a를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저희 분자도 0대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식에서는 fa 값이 0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얘도 b를 분모에 집어넣으면 0이니까 분자도 0 돼서 fb의 값도 뭐가 돼?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냐면 fx의 값의 근이 a하고 b를 갖고 있기 때문에 x 빼기 a, x 빼기 b 잡고 qx라고 잡는 건 얘가 몇 차인지 몰라서 잡는 거예요. 얘네들 만약에 차수가 정해지면 그 차수에 맞춰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잡다 드디어 좋죠. 그럼 마지막 예제는 이제 fx가 이제 몇 차식이냐? 3차 함수에 있대. fx가 3차 함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어떤 것을 봤으면 이제 문제 예제가 있냐면 리미트에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의 값이 뭐라 돼 있다? 1로 돼 있고 리미트에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의 값이 3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의 f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네, 그럼 첫 번째 식에 따라서 우리가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기 때문에 f1의 값이 0이고 두 번째 식에 따라서 f2의 값이 뭐야? 0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식을 알면 우리가 fx를 어떻게 잡으면 제가 이쁘다고 얘기할 수 있죠? x 빼기 1, x 빼기 2. 그다음에 최고차가 이제 1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잡으시면 돼? 그죠. px 플러스 q라고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죠, 그지? 1번부터 한번 넣어보다 합시다. 1번. 왼쪽 식에 먼저 넣고 오른쪽 식에 2번이나 넣고 한번 같이 한번 보게 되면 1번식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1이 된 상태에서 이제 x 빼기 1을 잡으시고 이제 이 식은 뭐가 되냐? 이제 x 빼기 1, x 빼기 2, 그다음 px 플러스 q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 값이 는 1. 네, 두 번째 식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이 식을 그대로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x 빼기 1, x 빼기 2, px 플러스 q 집어넣으면 이 값이 뭐가 된다? 는 3. 그럼 첫 번째는 얘를 예쁘게 쌍쌍 지워주고 1 내면 마이너스의 p 플러스 q니까 첫 번째는 p 플러스 q의 값이 마이너스 1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얘도 땅땅 지어주면 이내면 1이니까 2p 플러스 q, 2p 플러스 q의 값이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빼면 p는 4. 그럼 q는 뭐가 된다? q는 마이너스 5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fx의 값, 우리가 원하는 fx 값을 이제 p하고 q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x 빼기 1, x 빼기 2, 4x 빼기 5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fx 값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 채팅창에서 한번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 알겠지?